배터리 IC를 조져야 되겠다. 뭐 안 짓습니까 지금?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으로만 또 생각할 수 있을까? 증권가에 일정한 세력이 또 있는 것 아닌가? 이례적으로 이렇게 매도 보고서를 낸 것이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에코하고 포스코 쪽 계열로해서 1억 원어치를 매수할 생각입니다. 3년 정도 묻어놔야 돼요. 쳐다보지 말아요? 쳐다보지 마시고. 무조건 이건 200만 원, 300만 원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안 쫄면 에코프로 안 빠집니다. 주로 신문 기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신문에 막 좋다고 얘기 많이 나오고 막 재작년인가 메타버스 뭐가 엄청 팔렸대더라. 차이나 무슨 뭐가 많이 팔렸다 그러면 그때 그냥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 이제 팔아야 되는구나. 잘 팔린다는 얘기는 인기 있다는 얘기고 인기 있다는 얘기는 비싸졌다는 얘기니까. 국가기관에서 과외를 공인을 해주니까 이게 떨어지지 어떻게 안 떨어지겠습니까? 네, 바로 하나증권입니다. 김현수 연구원이 오늘 그레인 컴퍼니 but bad stock이란 보고서를 통해 에코프로에 대해 매도 의견을 처음으로 제시했습니다. 뒤에 뭔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외압에 의한 의견이 아닌가. 한두 가지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 4가지가 놓치고 있어요. 수직 결합을 잘했을 때에 얻을 수 있는 무형의 프리미엄들이 빠져 있어요.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고요. 원재료 수급을 안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서 리스크가 줄게 되죠. 향후 다른 해외 업체들의 점유율을 더 먹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전망치가 제가 봤을 때 빠져 있어요. 에코프로 그룹이 지금 비상장 기업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런 기업들에 대한 평가 자체가 너무 지금 보수적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대부분 기업들, 대부분 밸류를 타겟을 포로 하더라고요. EV 에비터로 봐야죠. 공매도 세력의 농간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그 사람들이 이게 더 떨어져야 되는데 60% 70% 떨어지는 지금 안 떨어지는 게 개인 투자자들이 배터리 아저씨를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구나. 배터리 아저씨를 조져야 돼. 어떻게 조정 없이 계속 오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제 이게 전고점을 회복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릴 산업은 아니거든요. 과도한 주가 상승 폭에 비하면 이해될 수 있는 조정이다.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은 증권사들의 의도가 있어 보이는 그런 리포트들이 덩달아 나오고 세력들의 공매도와 함께 주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걸 감안하면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으로만 또 생각할 수 있을까? 증권가에 일정한 세력이 또 있는 것 아닌가? 애널리스트는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 건 사실 아니거든요. 가장 큰 기관 투자자라 하면 연기금이 있을 것이고 소위 말하는 공모펀드나 사업펀드 매니저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개인들이 보기에는 이게 조금 본인들 입장에서 야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되는 혹은 오히려 반대되는 얘기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내가 너네들을 위해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애널리스트의 존재 자체가 그러하다 보니 기관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기관들이 그럼 최근에 그럼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 에코프로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은데요. 주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코스닥에서의 비중은 1, 2등이 다 에코프로 관련주가 돼버렸고 비중이 너무 커져버리니까 이걸 담지 못한 기관들도 일부 있는 거예요. 욕을 먹을 수 있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이례적인 사건이 있었던 게 뭐냐면 에코프로 같은 회사들에 대해서 매도 보고서는 사실 우리 애널리스트들이 잘 내지 않는 걸로 유명한데 이례적으로 이렇게 매도 보고서를 낸 것이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무엇을 위하여 이 매도 보고서가 필요했던가? 왜 담지 못했냐에 대한 명분이 필요했던 거 아닌가? 공매도를 하는 기관들을 위해서 애널리스트들이 일종의 서비스를 했다. 여러분들이 이 기관들과 애널리스트의 관계를 좀 잘 아셔야 돼. 제가 실제로 이 증권사에서 있어 봤거든요. 이 사람들이 운영을 할 때 내가 뭐 에코프로 마음에 들어 사야지. 이래 못합니다. 왜냐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에코프로 좋아요 하는 리포트를 내줘야 기관들에서는 이렇게 밖에서 객관적인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사겠다 이렇게 가능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우리 2차전지 관련 종목들 엄청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없어요. 많이 없는 상황이고 많이 담지도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매도를 많이 해놔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애널리스트들이랑 얘기를 할 때 야 이제 좀 매도 리포트가 나와야 우리가 이거 공매도 해놓은 게 수익이 나지 않아. 미국은 내년도에 이제 선거가 있잖아요. 선거의 결과를 좀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 트럼프가 만약에 되거나 공화당이 되게 되면 전기차는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보조금, 하나는 규제. 근데 보조금은 IRA의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되돌리기가 쉽지가 않고요. 근데 연비 규제는 행정명령입니다. 누가 대통령에 따라서 다르고 예전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오바마가 만든 연비 규제를 한꺼번에 없애버렸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연방정부의 주요 탄소 배출 규제를 해제하는 에너지 독립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차량도 고가 차량부터 아주 저렴한 차량까지 굉장히 라인업이 많이 다양하거든요. 그 가격대에 맞게 소비자들은 이제 차를 선택을 하는 거죠. 누구는 이제 중소형 차, 저렴한 중소형 차를 원할 수도 있고요. 지금 내연기관에서처럼 누구는 이제 고가 차량을 원할 텐데 거기에 따라서 중저가 시장에서는 LFP가 가격적으로는 충분히 매력적인 배터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LFP가 NCM에 비해서 전혀 싸지 않아요. 저희가 직접 배터리를 만든 회사니까 누구보다도 잘할 거잖아요. 저희가 이제 일종의 보면은 정육점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육점 주인이 목살하고 삼겹살하고 가격 차이가 크게 안 난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이제 그렇게 알아들으면 되는데 지금 여의도가 이제 심각하게 사실과 편견에 빠져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런 LFP가 NCM 배터리에 비해서 비싸다 하는 이제 거짓말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업체들은 LFP를 아직까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망가네이치 코발트 프리 양극재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국내 업체들이 LFP 시장에 진출을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중저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이런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가 있어야 되는구나라는 부분에서 국내 업체들이 이제 LFP 개발을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 회사가 높아서 그걸 안 하는 게 아니라 미스코리아 선발대가 3명밖에 안 뽑는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할 거 뭐 있냐, 우리는 더 좋은 것만 할래 하고 안 한 거죠. 우리 LFP도 지금 뭐 기업에서 하잖아요. 2025년 되면 양산 안 되는데요? 그럼 무슨 문제인데요, 그게? 파이 물량은 다 판 것 같아요. 절대 내놓으시면 안 됩니다. 사과는 5개가 똑같이 있는 거죠. 네. 아, 예. 그러면 그 중에 하나만 외국인이 갖고 있는 거 5개, 4개는 다 갖고 개인들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사과만 안 꺼내놓고 버티고 있으면 이 사과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기관들 외국인들이 이미 저가에 다 팔아놨고. 그 올라갈 만큼 올라가니까 지금 공매도 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근데 공매도도 계속 칠 수 없거든요, 절대로. 네. 그렇죠. 언젠간 다시 살 수 있다라고 보는데 공매도 애들이 주식을 빌린 거는 누구한테 빌리느냐 하면 외국인들은 누구한테 빌리냐면 해외 인덱스 펀드들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인 지분이 5%다. 근데 공매도 잔고가 5%다. 그럴 데가 없어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그럴 수도 있잖아. 최근에 일론 머스크하고 삼성 이재용 회장이 만났잖아요. 4680 원통형 배터리 때문에 만났다고요. 테슬라에서 4680 배터리 자기들 자체 폼 만들어 갖고 하려고 했는데 We are starting to ramp up manufacturing of these cells at our pilot 10 gigawatt hour production facility just around the corner. 저기 파나소닉이 실패하는데 테슬라가 어떻게 성공하겠습니까? 그렇죠, 사실. 이재용 회장 만나갖고 삼성에서 이거 좀 만들어줘야 되겠다. 그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히로시마에서 지 얘기하면서 공급망에 대해서 저도 진짜 블록화를 한 거잖아요. 그럼 모르겠 괜찮다니까요. 중국 매체들은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 7개국 G7 정상회의가 중국, 러시아 견제에 방점을 찍는 것 에코하고 포스코 쪽 계열로 해서 1억 원어치를 매수할 생각입니다. 좀 더 시장을 냉철하게 보고자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게 뭐 단타 개념으로 오르면 팔고 이게 아니라 사서 우리가 시장을 좀 더 냉철하게 공부해 나가는. 그러니까 산업이 이제 크는 거는 누구나 다 이제 알고 있는 주지의 사실이고 마찬가지로 옛날에도 아이폰 딱 생겼을 때 사람들이 다 결국은 스마트폰을 바꾸겠구나. These are not 3 separate devices. This is one device. And we are calling it iPhone. Today, Apple is going to reinvent the phone. 그걸 투자로 잘 연결을 못 하신 거죠, 사실은. 애플 같은 경우도 그 100배 올라갈 동안에 계속해서 올라갔던 건 아니고요. 중간에 조정하고 가고 조정하고 가고 뭐 이런 거니까 회사하고 얼마나 오랜 기간 동행하느냐. 3년 정도 묻어놔야 돼요. 쳐다보지 말아요? 쳐다보지 마시고. 예. 기관 투자자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랑 저희가 다른 게 뭐냐면 저희는 가져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있다는 거죠. 네, 저희는 물려도 맞아요. 그래 5년 10년 지나면 지금 뭐 80만 원 하던 거 200만 원 300만 원 가 있을 텐데 그래 이거 그냥 나 적금 들었다고 치고 가져가자. 근데 외국인 기관들이 그걸 못해요. 못하죠. 왜냐면 매니저들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에코풀 없어서 잘렸다고 막 말이 나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우리는 누가 잘라요? 우리 돈인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쫄지만 말고 가지고 계시면 무조건 이건 200만 원 300만 원 갈 수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만 안 쫄면 에코풀 안 빠집니다. 마가나 판 같은 주식은 작년 10년 동안에 언제 사도 물리지가 않았어요.
다들 비싸다고 항상 얘기했지만 그 비싼 가격보다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조정은 항상 있었지만 조정 지나고 나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제가 말씀드린 8종목은 장기간만 갖고 가면 3년 이상만 갖고 가면 언제 사더라도 수익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주식이라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저평가 상태인 건 분명해요. 장기적으로 시간에 기대서 투자하면 수익이 안 나겠어요? 공매도가 아무리 이렇게 막 공매도를 때려도 성장 안 하겠습니까? 성장한다고요. 5년, 10년 지나보세요. 사실 건가요? 아니면 파실 건가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